이 방송의 기획으로는 상당히 불순하고 이 방송이 네. 이런 방송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조금 새로운 점 발견하셨나요? 제 손이 자유를 얻었어요. 아직 물론 재활의 과정, 기나긴 재활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완전히 자유스럽진 않네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기붓을 풀고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방송을 하게 크리스마스 되었어요. 기념이 네네,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네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오늘 이 기쁨, 손에 자유를 얻은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밝고 화사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저희가 그동안 참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엄마 같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딩 엄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스토리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고딩 엄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커플은 이거 좀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고딩엄빠에 네. 대해서 최근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님 나경원 부위원장님이 이게 좋은 네. 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네. 근데 그 다음 이런 방송이 나오는 네. 걸 보고 저는 그 말씀에도 공감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그쵸, 아마 취지는 취지는 네. 그래도 그 친구들은 그 생명을 친구들이 살리려고 살려서 했다. 낳아서 고군분투해서 키우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같이 축복해 주자라는 방송으로 최대한 선회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번 방송 네.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조금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제 케이스에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많은 예상하실 거예요. 네,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러니까 19세 엄마, 네, 미성년자일 그리고, 때 그리고 11살 차이가 나는 남편, 아내가 미성년자일 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게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 지금 부부의 형태로 살고 있긴 하지만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6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네네. 이제 여성학계의 주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가 있었다면. 그렇죠. 예, 동의가 예. 있었다면. 네. 쌍방의 동의에 예. 의해서는 그런 관계가 불법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뭐 동의 없이 속여서 이런 성관계를 하면 안 되지만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사실 법률적인 말씀을 해드리면 사실 원래 미성년자는 계약의 취소권이 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대학 다니면은 그 학교 앞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책 같은 것도 팔고 테이프, 영어 테이프 팔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쫓아가서 막 항의를 해요. 근데 사실 법률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계약 취소권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근데 부모가 되잖아요. 미성년자가 부모가 되면은 이 계약 취소권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계약을 도와줘야 되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사실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되게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아이가 생겼을 때 너무 다행히도 그래도 이 가정은 결혼이 되었어요. 근데 또 계속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들 보면은 남성이 도망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연락 안 받고. 네. 소위 이제 네. 먹튀라고 하죠. 네, 우리가. 네. 이걸 먹튀라고 하는 것도 참 먹는데 그쵸, 좀 뭐, 그렇긴 그쵸, 한데 표현이 좀 그래요. 이 결과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송을 왜 내보내지? 그러니까요. 이게 시청률 때문이라면 진짜 좀 청소년들이나 이걸 보는 그런 대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아요? 고딩 엄빠도 사실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사실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어떤 면에서는 기획 의도에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뭐 그런 다큐멘터리식의 엔터테인먼트 방송인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거에 노출이 되고 또 그런 가치관에 자꾸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식의 방송이 이루어지면 어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아니, 걱정이 돼요. 저는 그나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초창기에 이제 육아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현실이다 힘들다 육아가 그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쵸. 특히 젊은 엄마인 경우에는 그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계속 갇혀서 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면 나는 자유롭게 살리라는 꿈이 있는데 육아를 하면요. 중고등학교 저리가 24시간이 사실 한 생명의 그렇죠. 보호자로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몇 년간은. 맞아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그 바로 근로의 현장에 나가보는 많은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저도 육체 그런 노동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엄마의 말이 이제 이해가 가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육아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많은 육체의 노동을 일정 기간은 삶의 헌신인 그렇죠. 거예요. 아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렇죠. 밥을 언제 달라고 할 줄 몰라서 정말 얼른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문 열어놓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건 기본이 이런 삶인데 그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질문을 저는 느껴서 그나마 그게 긍정적인 건데 아니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이게 방송 이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배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방송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조에는 어떤 이제 거기 이 변호사님이 아니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게다가 뭐 선생님이었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 변호사님 문제 제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방송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의 방송 에피소드면 내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정말 예.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게 생각하고 이게 실제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그 방송의 패널로 나와 있는 이 변호사님도 직접 하셨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왜 그런지 그 의도를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게다가 그 방송 계속 보면은 약간 편집도 일부러 엄마는 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처럼 편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은 엄마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의 기획으로는 상당히 불순하고 이 방송이 이런 방송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년 남성은 처벌받습니다. 네, 그렇죠. 다행히 이 경우에 이 남성은 이 법이 없었을 때 아마 아이가 태어났을 것 같고 이제 16세부터 19세인 경우에 성년 남성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겐 생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 부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육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강조되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으로 그렇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그 다음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는 사실은 이 가치적인 판단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생식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인의 그 책임을 다 전적으로 질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뭐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정도의 나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을 때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그 아이한테 지우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미성년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그렇죠. 양육의 의무를 부담할 책임을 지시고 그렇죠. 각오를 하시고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맺으시더라도 이것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미성년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지하게. 그렇죠. 엊그저께 요새 이제 검정고무신이라는 영화 만화를 아이들 봤는데 거기에 이제 쥐 가족이 나와요. 쥐 잡는 에피소드였는데 그 애기 쥐가 엄마 아빠한테 고양이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창고에 있는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막 떼를 써요.
근데 그때를 못 참고 엄마 아빠가 고구마를 가지러 갔다가 잡아먹혀서 죽습니다. 저는 우화 같네요. 네, 잡아먹어서 죽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권리로 주어지도록, 그리고 그 권리가 이 아이들에게 허락이 되었을 때 그 책임 혼자 남아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어린 쥐의 상태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지금 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문화 안에서 이런 미디어, 이런 방송들도 그 컨텐츠들을 적절하게 생산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역시 저희는 교육방송으로. 그리고 원치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여야 우리 사회가 바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댓글로도 의견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고딩 언빠 이야기 다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